가겠습니다. 지승재 원장님, 우리 청바지네. 네, 진짜 귀여운 척. 우리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승재입니다. 네, 이제 3회차 되니까 훨씬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 네.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어떤 물음표가 또 네네네. 생길 것도 같아요. 네네. 조기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네. 관심들도 많으시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조기 교육 어떤가요? 조기 교육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의 뇌 상태나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로만 적응되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주면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거면은 문제에 대한 답만 찾고 끝나는 거죠. 네네. 그 이상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공부 형태가 수동적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자발성이나 어떤 욕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네네. 아는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변에 네네. 어떤 학부모도 아니죠. 5살짜리 꼬마 아이를 둔 부모인데 네네. 새벽 6시면 아이를 기상을 시켜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한대요.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일단은 어떻게 6시에 아이를 깨우지 해서부터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네. 정말 하등에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네네.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학 공부를 아침에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나중에 진짜 학습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아. 더. 그러니까 그 차라리 음. 충분히 더 잠을 충분히 자게 해주시는 것이 더 네네. 좋고요. 입시에서 생각하실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어 영역이에요. 어떤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어 이외의 영어나 수학 과목 그리고 기타 과목들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아요. 딱 차이가 나는 게 국어 영역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국어 영역이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물어보는 요지를 갖다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 보는 지문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지문들을 순간적으로 읽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터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시험의 스킬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숙지를 잘 해도 막상 시험에서는 당황하기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영역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네네.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푸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학원을 다 열심히 다니는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네. 언어적인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육아했을 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을 많이 읽히는 형태의 육아를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학원에서 그냥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어렸을 때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네. 있느냐 여부가 사실은 국어 영역의 점수를 결정한다 보시면 되세요. 최근에 지인의 어떤 따님이 책 육아에 관련된 서적을 쓰신 분의 따님이세요. 홈스쿨링을 해서 검정고시로 해서 이번에 수능까지 작년에 한번 보고 다시 또 보고 2번을 봤는데요. 성적이 정말 놀라워요. 첫 해 8개월 입시 준비를 하고요. 수학은 과외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인강으로 해서 한 다음에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건 다 1등급 받았거든요. 수학은 3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한 성적이거든요. 8개월밖에 수학은 준비를 안 했는데 엄청난 성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엄청난 양의 독서량이 있어요.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로 어른들이 보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책유가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얼마나 책을 즐기면서 읽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책유가의 핵심은 뭐냐면 지식을 갖다가 얻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사실상 그 책 읽기 유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냥 부수적으로 지식은 쌓이는 거니까요. 예, 그걸 했느냐 여부가 사실은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네. 수학도 따라가요. 언어가 잘 됐는데 수학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라간다. 제가 음.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뇌는 언어로 사고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어떤 논리성이 잘 체계가 잡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논리거든요. 개념이고 논리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잘 획득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을 갖다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컨설팅 네네. 해주셨는데 개념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있고 함수가 있고 미분적분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들이 연관된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수학을 통째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사실은 수학 개념이 여러 가지 섞인 문제, 소위 말하는 30번 문제, 21번 문제,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역시 국어에서 시작됩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본인이 깰 수 있느냐, 스스로 깰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사실은 수학 점수 향상을 갖다가 결정지어요. 굉장히 놀랍게 그 학생은 제가 그런 논리를 갖다가 잘 깰 수 있는 그 훈련을 네네. 주문을 했었고 굉장히 잘해서 2달 정도 그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에 또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었어요 수학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어에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유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 뭐 18개월, 뭐 이때 시작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할 때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읽어주는 단계를 좀 지속해서 좀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해보니까 3년 반에서 4년 정도 꾸준히 읽어주시면 어느 순간 아이가 혼자 책을 갖다가 읽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책을 읽는 행위가 굉장히 즐겁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갖다 끌고 가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환경 때문에 네네. 그냥 그렇게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 계셨던 네,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웠다 싶어요. 엄청난 사실은 복입니다. 네네네. 그때는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 이제 외국 생활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상 책을 많이 읽어주고 네네. 책 가지고 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최고의 없었는데 조건에서 육아를 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혼자 책 읽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은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네. 환경 덕분에 저는 예. 좀 덕을 본 거네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어머님들 다 직장 생활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긴 하시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드시면 좋고요. 엄마가 못한다면 제1 양육자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네네. 아니면 또 아빠 또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또 보모들도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또 책을 또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책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 4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다른 데 3, 4년. 투자하지 마시고 그럼요. 아이와 예. 책을 읽는 시간을 하루에 한 2시간 그렇습니다. 정도만 확보하시면 네네.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어와 수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네네. 된다고 보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정말 이거 조기 교육 정말 많이 너무 말씀하시죠. 스트레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영어 영어 유치원 네.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기에 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어릴 때 뭐 외국 나갔다 오면 정말 발음 좋고 영어 금방 습득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아와서 그냥 똑같아지는 경우 많아요.
안 쓰면 뭐 그렇게 되는 것 안 같아요. 쓰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상황을 갖다 확장시키고 쭉 이어갈 수 있으려면 머리에서 언어에 관련된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라고 또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글을 쓰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한글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글 책 육아 그다음에 한글을 많이 읽혀주시고 그 한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 표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하기, 듣기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쓰기 나중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아이들의 언어 교육이 훨씬 더 금방 향상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어도 제대로 지금 구사가 잘 안 됐는데 영어를 그렇죠. 시키는 것보다 일단 얘가 그거보다는 충분히 다 된 다음에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해서 얘가 얘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해라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재미도 훨씬 더 있고요. 예, 근데 간혹 보면 이제 2개 국어 동시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외국어를 배워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네네. 그냥 한국말 계속 쓰면서 가끔가다 영어 쓰는 환경에 있거든요. 영어에 얼마나 노출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건데요. 누구나 다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뭐 한국에 사시면서 영어를 갖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환경이라면 국어 충분하게 해놓고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조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배우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더 잘 되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그렇죠. 가장 베이직한 방법으로는 책과 함께 아이가 성장할 그렇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것, 이게 그 어떤 조기 교육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집에 가서 책 좀 더 사줘야 되겠어요. 예, 많이 가까이 책을 집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 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 효과는 없을 것 지금 같습니다. 좀 살짝 좀 반성이 되는 게 책 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자꾸 좀 미뤘던 것 같은 거예요. 얼른 사주셔야 돼요. 그러네요. 굉장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무튼 아이들과 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4차 산업 혁명. 혁명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또 이벤트 꼭 하라고 앞에서 사인을 줍니다. 항상 까먹어서 저한테 앞에서 막 신호를 주네요. 네. 온토리 TV 들어오셔서요. 영상 보시고 나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쵸 원장님?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